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방문각 5월 모의고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용어의 정의인데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한 업무, 현장 안내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죠. 용어 정의는 법조문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지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이런 말이 빠져서 X가 되겠고요. 2번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죠. 의뢰, 보수, 업이 들어가면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소속공개사라 함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했다면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소속공개사고 상무든 전무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 되겠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다. 이 법이기 때문에 외국 가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요. 다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시험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5번 지문.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사물이고요. 니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중개사물입니다. 그러나 디귿 권리금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 이른바 대토권도 중개사물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사물입니다.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디귿과 같이 권리금과 같이 누구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사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처럼 소위 대토권은 거래하는 게 불법입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국가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토지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은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하는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시도의사는 따라야 됩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됩니다.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으면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5번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제1차관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네요.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있다. X죠. 즉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부정행위한 수험생, 부정행위한 출제위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격증을 못 쓰게 된 때에는 교부 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책시민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원칙 시도지사죠. 시험 시행기관이. 4번도 맞고요. 5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대여해서는 아니 되고요. 또 이번에 2023년 6월 1일 신설된 게 이렇게 양도대여하는 것을 알선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등록 신청 전에 업무보정 설정한다라고 해서 5번에 1번 틀렸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1번에 있는데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 못하죠. 등록은 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 전에 미리 한다는 것 X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사무소 두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등록을 해야 되고요. 3번은 개업공개사는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뿌린 자가 그들이라 이런 말을 했죠. 준 사람이 다시 재교부도 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이 교부했으니까 등록관청이 재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합니다. 7일 이내입니다. 5번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네,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이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결격 사유 틀린 것인데 1번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등록 취소 3년, 자격 취소 3년, 다 3년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하면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당시 임원이 어떤 자는
업무정지 처분 직후 임원직에서 사임하면 즉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즉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다면 그만두더라도 6개월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또는 개업할 수 없습니다. 4번 미성년자는 무조건 나이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벌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및 표시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7번에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설치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사 가고 나서 14일 안에 전입신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촉할 수 없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무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5번에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9번입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것 법 제14조에 있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는데 모두 다 가능하네요.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그 다음에 리연의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디귿,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 리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하죠. 미영,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다 가능한 것들이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고용인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자, 그 다음 2번이 틀렸네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7일이 아니라 10일이 되겠습니다. 사후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신고해야 되고요.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이 아니고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보조원이니까. 4번 소속 공인회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직접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소속공인회사가 있으면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틀린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